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이기원입니다. 오늘 해가 좀 덜 져가지고요. 이 창밖이 조금 비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 보험통신 187화고요. 이번 주에 뭘 살펴볼 거냐면 측면 충돌. 흔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측면 충돌. 측면 충돌은 뭘까요? 측면 충돌. 서로 이렇게 스친 거 말고 측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 차의 앞부분으로 내 차의 옆부분을 박는 거. 딱 직각이 안 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거. 측면 충돌. 그리고 상급 병실료 지원 담보 특약, 자동차 보험의 특약인데요.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측면 충돌. 자, 여러분, 측면 충돌입니다.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1번 옆구리 받치네. 2번 옆구리 박으네.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1번, 2번. 땡. 여러분들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님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다 들어갔는데 저 차가 와서 박았다. 저 차가 와서 박았기 때문에 저 차가 가해자다. 봐라, 나는 브레이크 밟는데 저 차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와가지고 쉐 박았다. 나는 브레이크 밟고 서는데 저 차가 쉐로 와서 박았다. 저 차가 내 앞 타이어 범퍼 옆부분 휀다 거기를 봐라, 요렇게 그 차가 와서 박은 형태 아이가. 내가 가는데 저 차가 여기 요렇게 자 봐라. 나는 요 옆인데 지는 요 앞으로 이렇게 박았다 아이가. 이게 가해자지.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정답은 그때 달라요. 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충돌한 부위만, 흔적만 보면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보면 다 알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려와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좀 극적으로 그려봅시다. 내가 가는데 이 차가 완전 내 옆구리 중에 뒤를 박았어요.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속도는 비슷했어요. 네. 정지선 여기 있고 정지선 여기 있고 진입한 거리도 비슷해요. 자, 누가 가해자일까요? 무조건 내가 피해자일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빨간색이고요. 여기 파란색이에요. 누가 가해자일까요? 내가 가해자지. 내가 신호위반인데. 맞잖아요. 누가 가해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신호 상황 혹은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골목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앙선도 없고 그냥 정지선만 하나 달려있는 그런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이고 여기는 여기가 5차로, 여기가 5차로, 10차로 대로예요. 근데 10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지는 않겠다, 그죠? 여기가 예를 들면 뭐 여기 왕복 2차로, 왕복 2차로, 4차로 대로예요, 대로. 여기는 그냥 골목에서 나오는 데야. 여기 신호가 없어. 없다 칩시다. 자, 이 차는 뭐 직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누가 가해자일까요? 박았으니까 가해자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폭이 넓으니까 얘가 선진입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더 넓으니까 여기가 더 길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는. 그런데 내가 선진입이니까 아무리 저 차가 대로라도 내가 선진입이니까 내가 피해자다?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가 무조건 대로라고 얘가 무조건 피해자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로에 진행한 차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방금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진입한 거리가 비슷하고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가정한다면, 혹은 속도가 이 대로니까 얘가 조금 더 빨랐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얘보다 얘가 더 빨랐다 하더라도, 진입한 거리가 얘가 조금 더 많이 진입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로 진행한 차량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박았다 받쳤다 그걸로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차가 와서 박았으니까 내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은 좀 그런 무식한 주장은 제발 좀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변수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측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양방 직진간 사고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요, 직진 좌회전 사고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 하고 비스듬히 좌회전하는 차가 이제 좌회전하려고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나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겠죠. 지나가는데 오 이러면서, 혹은 이 차가 앞부분끼리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측면 충돌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진 우회전하는 차하고도 또 이런 식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우회전한다고 쑥 나오는데 쿵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가는데 우회전에 나오는 차가 쿵 부딪힐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진하면서 유턴하는 차하고도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턴은 특히나 유턴 신호에 유턴 구간에서 돌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유턴을 돌리게 되면 신호 위반 적용될 수도 있고 중앙선 침범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측면 충돌 중에서도 유턴에 관해서는 거의 유턴 차량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도로교통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서두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로교통법을 만든 취지가 적혀 있어요. 맨 앞에 도로상에 뭐 제가 이거 뭐 다 배우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위험을 제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차로 지난번에 살펴봤죠. 차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차선하고 차선 사이 그 차들이 다니는 길, 그게 차로인데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는데 이 차로를 가로질러야 돼요. 유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턴 차량이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좌회전도 마찬가지죠. 이 교차로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접어들어서 다음 차로로 교차로를 지나서 가는 이 차량을 가로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막는 차량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진의 좌회전에서는 좌회전이 가해자다, 직진의 유턴이 가해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방 직진이면 나도 지 진로를 막은 거고 지도 내 진로를 막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방 직진에 있어서는 이제 따져야죠. 누가 먼저 진입했냐, 누가 대로냐. 다시 말해서 어느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어느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인데 양보를 해야 되냐. 그리고 누가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따져서 누가 더 우선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 전에 뭐가 있냐. 도로교통법 제31조, 이건 26조고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양보 운전, 누가 먼저 양보를 해줘야 되냐의 규정이고요. 그 전에 31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교차로는 서행해야 된다는 서행 의무가 있어요. 내가 소로에서 아무리 소로에서 나왔지만 이전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입하면서는 여기 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을 잘 했어. 지나가는데 쫙 달려와가지고 사고가 나고 쫙 가서 가로수 받고 이렇게 팍 뒤집어진 그런 사고가 났어요. 내가 소로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가해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이 경우에 얘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라니까. 방금 그 상황 같으면, 아니 교차로에 진입하는데 여기 속도가 60km 도로인데 한 140으로 이렇게 코너를 쫙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차가 있을 거라고. 여보 어떻게 그거를 예측하고. 그럼 여기서 못 가. 직진을 못하지. 직진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막아버렸어야지 여기를. 맞잖아요. 내가 주의할 만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상대방 차가 그만큼 주의를 못하고 달려왔다면 그럼 당연히 그 차가 일단은 가해자죠. 그죠? 자, 충돌에 대한 부분 살펴봤어요. 핵심은 뭐예요? 충돌한 차가, 박은 차가 가해자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대체로 일단은 박은 놈이 가해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에 상급 병실료 지원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 현대해상도 상급 병실 지원 담보 특약이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레이디케어 뭐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또 바꾸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해상께 좋아요. 자동차 보험 현대해상에 드세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자, 상급 병실 지원 담보 특약이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 사고 나셨을 때 제가 안내 드리면 정말 좋아서요.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 났어요. 내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났든 내가 그러니까 그 차를 뭐 이렇게 가해자로 박았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와서 그냥 박아가지고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가족들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게 누구죠?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죠. 자, 자동차 보험에서 기준 병실까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잖아요. 상대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내가 몸도 안 좋은데 막 6인실 보통 정형외과 병실은요. 제가 예전에 정형외과 병실을 입원해 보니까요. 꼭 그분들을 내가 욕하겠다는 게 아니고 뼈가 부러졌어요. 기숙사고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일단 입원은 했어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지 움직이는데 뭐 전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화장실 가시고 뭐 다 해요. 먹는 거 소화하는 거 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반쯤 나이로 완전 병실이 되더라고. 많이 위중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정형외과 병실에서 그 뼈 부러지고 금 가고 막 염좌에 막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막 속이 탈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내가 지금 이제 보통 교통사고 나서 막 큰 부상 아니고 몇 달씩 입원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해봐야 며칠 이렇게 입원을 하시는데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1인실, 뭐 2인실 이렇게 뭐 혹은 뭐 돈 많으면 특실 뭐 이렇게 내가 좀 조용하게 좀 있고 싶은데 옆에서 집사람 나를 또 간호도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서로 막 그렇게 상급병실을 쓰고 싶은데 하루에 5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12만 원입니다. 상급병실 차익을 내라 하거든요. 자동차 보험 이건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으로 요거를 지급을 해드려요. 최대 30일까지 500만 원 한도로. 하루에 15만 원씩 나와도 30일이면 450이니까 충분하죠. 특실 들어가도 되죠. 저 뭐 서울에 있는 뭐 큰 병원 이런 데 특실 말고 일반적인 병원에 뭐 1인실 특실 뭐 2인실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약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무조건 과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 다른 보험회사는 그런 데도 있어요. 현대해상은 내가 100%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거 지급해드려요. 정말 좋아요. 자, 그러니까 꼭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비싸냐?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진짜 얼마 안 해요. 자, 측면 충돌 박았다고 무조건 가해자 아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유용한 특약들이 있다. 다 똑같은 아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지금 벚꽃이 한참 이제 막 피어요. 막 피어요. 빨리 피는 데는 벌써 막 피었고 아직 좀 덜 핀 데도 있고 울산은 어쨌든 여러분들 봄입니다. 너무 풀어지고 막 졸음운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안전거리 지키시고 양보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